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함진규 대변인이 인터넷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행복함을 방문하는 모습, 2년 전의 사진을 왜곡 편집해서 이 세월호 사고에도 웃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편집한 그런 내용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저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시던 이 모습이 아니라 어저께 이것을 연출한 걸 했어요. 그 이전의 사진을 우리 이정현 청와대 수석이 옆에서 이렇게 돕고 있는 사진을 이정현 PD라는 모습으로 해서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왜곡 악의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말미에 세월호의 영웅들을 한 분 한 분 거론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가슴 아파하며 함께 눈물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세월호의 비극은 대통령과 우리 국민 모두의 슬픔이기에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눈물을 보며 함께 눈시울을 붉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눈물까지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일부 트위터의 그런 선동을 보니 과연 이분들은 세월호의 비극을 슬퍼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 트윗으로 유명한 한 트위터러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이정현 PD, 어제의 연출은 실패인가하네. 눈물 연기는 감정과잉, 콘텐츠가 비약했네. 그리고 유가족 사찰로 연극무대에 대한 관심은 한 방에 가버렸네. 배우를 바꾸든지 제작사를 폐쇄해야 할 것 같으니. 이런 내용의 트윗글과 함께 대국민 담화 당신의 사진도 아니라 출처불명의 사진을 첨부해서 자신의 10만 팔로워에게 공부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트위터가 사진이 잘못됐음을 지적을 하니 알고 있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진을 첨부하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세월의 비극까지 악의적으로 이용해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국민의 슬픔까지도 선동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선동은 세월호 사고의 제대로 된 수습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을 멈춰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음에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통진당 연대본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께서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부분은 예전에 울산시당에도 연대 불가 지침을 준 바 있고 이는 변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민련의 경남지사 부분은 당의 방침을 경남에서 무리하게 적용해서 그건 안 된다 하면서 통진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행할 것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난번 울산에 이어서 또다시 중앙에서는 선을 긋고 지역에서는 손을 잡는 이중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통진당과의 연대 불가를, 아래에서는 통진당과의 연대 불변을 외치는 윗따로 아랫따로의 모순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중앙당에서 내려보는 지침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새민림과 통진당은 정강정책과 지향 이념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새민림과 통진당 후보가 정체성이 일치해 단일화를 한다면
이는 세민연 지도부가 공천을 잘못한 것일 것입니다. 만일 정체성이 다른데도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식의 야합이라면 이는 바로 구태 정치일 것입니다. 세민연은 지금이라도 통진당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월호 실종자 구조 수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 직후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지막 한 명까지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실종자 수색 의지는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단 한 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같은 날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방문한 자리에서는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밝히셨습니다. 그 다음날 팽목항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도 1분 1초가 급하니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셨고, 옷붓을 각오로 구조에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4일 팽목항을 재방문한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6일 실종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시신유실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실종자 구조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수색 작업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 굳건한 의지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실종자 수색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협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건의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사고 수습, 재발 방지책 마련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사고 수습 의지를 훼손하려는 것은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17명의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경은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통령의 단호한 수색 의지를 믿고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재난안전부처 그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야권의 폄하가 지나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재해 재난안전 업무를 위한 강력한 컨트롤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국민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경, 소방방재청 등의 재난 업무의 경우 전면적인 재편이 불가피하다는데 이번 세월호 사고의 교훈일 것입니다. 통상적인 정부 업무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60년 동안 쌓여있는 안전불감증 관행과 제도를 전면 개조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 업무를 마감이 통폐합해서 강력한 컨트롤 기능을 갖도록 재배치하는 것이 기본 구상입니다. 특정 부처를 존속시키느냐 해체하느냐의 논란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이러한 기본 구상에 대한 이해 부족의 소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조직은 존립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 업무의 재배치를 근간으로 한 국가안전처 신설의 기본 정신입니다. 야권은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을 특정 부처의 존속 논란으로 격화시키는 것이 과연 시대의 소명에 걸맞는 것인지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안이지 않으실까?